강남을 이길 단 한 곳,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5년 후 미래 가치를 대해부한다. 도시는 완성되지 않는다. 방향이 곧 가치다. 서울의 심장은 이미 한강 위에서 다시 뛰고 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왜 용산이 답인지 알게 될 것이다. 프롤로그. 중심이 바뀌는 도시. 서울은 언제나 중심을 바꿔온 도시다. 한 세대 전에는 명동이 서울의 얼굴이었고 자본이 흘러들던 시기에는 여의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은 강남이 부와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도시는 또다시 방향을 바꾸려 한다. 강남에서 멈춰있던 도시의 시간이 한강을 건너 용산으로 향하고 있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 상권이 생기고 돈이 머무는 곳에 건물이 세워진다. 그러나 그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자본이 이동하고 인구가 움직이며 사람들의 심리가 그 뒤를 따른다. 그래서 도시는 언제나 완성이 아니라 진행 속에 있다. 멈춘 도시는 사라지고 흐르는 도시는 살아남는다. 지금 서울의 심장은 바로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용산은 오랫동안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중심이 아니었다. 기차와 군부대, 창고와 철길이 도시의 맥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 닫힌 땅이 이제 열린다. 철도기지가 이전되고 그 자리에 서울의 새로운 축이 세워진다.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다시 짜는 거대한 실험이다. 강남이 개인의 부를 상징했다면 용산은 도시의 방향을 상징할 것이다. 지금 용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부동산의 움직임이 아니다. 서울의 동선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며 투자자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 도시의 중심이란 결국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생각은 용산을 향하고 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여의도와 강남이 마주보던 서울은 이제 그 중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다. 강남의 시대는 완성의 시대였고 용산의 시대는 전환의 시대가 될 것이다. 완성된 도시에서는 더 이상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방향은 언제나 미완의 도시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에서 태어난다. 이제 서울의 중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 위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통과 자본, 문화와 생활의 축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 지점, 바로 그곳이 용산이다. 도시의 다음 10년을 이해하고 싶다면 용산의 변화를 먼저 읽어야 한다. 도시의 미래는 건물 위에 쓰이지 않는다. 그것은 방향 위에 그려진다. 키포인트, 서울의 중심은 완성된 강남이 아니라 움직이는 용산으로 향하고 있다. 제1장, 명동에서 강남까지 서울 중심의 역사. 1. 서울의 중심은 늘 이동했다. 서울의 중심은 단 한 번도 멈춰 있지 않았다. 명동에서 여의도로,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그리고 지금 한강 위에서 새로운 중심이 태어나고 있다. 도시의 중심은 지도 위 좌표가 아니라 자본과 사람, 그리고 심리가 모이는 곳이다. 중심이 이동하는 순간마다 서울은 구조를 다시 짜고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왔다. 1950에서 1960년대 명동은 서울의 심장이었다. 전후의 황폐함 속에서도 명동의 거리는 늘 북적였다. 은행이 들어서고 상점이 열리고 신문사와 외국 대사관이 자리를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선은행, 서울신문사 그 모든 이름들이 명동에 모였다. 돈이 오가고 정보가 흐르고 도시의 권력이 형성되던 자리였다. 사람들은 이곳을 서울의 첫 번째 중심이라 불렀다. 그러나 도시는 늘 변한다. 명동은 좁았다. 도로는 막혔고 인프라는 낡았다. 고층 빌딩을 세울 여지도 확장할 공간도 없었다. 금융과 언론이 팽창할수록 명동은 한계를 드러냈다. 도시는 새로운 무대를 요구했다. 이 여의도의 시대, 자본이 하늘로 솟던 시절. 1970년대 중심은 한강을 건넜다. 여의도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실험 도시였다. 한강 개발 계획 아래 금융기관과 방송국이 하나둘 들어섰다. 1979년 완공된 63빌딩은 한국 경제의 자신감이었고 한강의 기적이 눈앞에서 실현된 상징이었다. 여의도는 당시로선 혁신이었다. 지하철, 대형도로, 공공청사, 금융기관 본점이 동시에 들어서며 서울의 권력은 한강을 건너갔다.
사람들은 서울의 월스트리트라 불렀고 수많은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이 아침마다 강을 건넜다. 하지만 여의도는 완벽하지 않았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는 늘 발목을 잡았다. 인프라는 제한적이었고 도심과의 접근성도 낮았다. 주거 기능이 부족해 일하는 도시였지만 사는 도시는 아니었다. 자본은 잠시 머물렀지만 정착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의 중심은 또 한 번 남쪽으로 이동했다. 3. 강남의 등장, 부의 도시. 1970년대 후반 강남 개발 계획은 서울의 지도를 완전히 바꿨다. 강북 인구 분산과 주택난 해소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이동이었다. 1980년대 강남은 교육과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대치동 학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삼성역 코엑스, 테헤란로의 빌딩 숲 모두가 강남의 시대를 증명했다. 1990년대 들어 강남은 이미 도시의 표준이 되었다. 강남에 산다는 말은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였다. 교육, 소비, 의료, 문화 모든 것이 한 지역 안에 모여 완결된 도시 생태계를 이루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995년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강북 평균의 3.1배. 부동산은 곧 신분이었고 신분은 곧 강남이었다. 강남은 성공의 정점이었지만 정점은 곧 정체의 시작이기도 했다. 4. 포화된 도시, 변화를 예고하는 강남. 2020년대에 들어서며 강남은 완성의 한계에 부딪혔다. 도로는 포화 상태, 신규 공급은 희소, 그리고 인프라는 이미 포화. 강남은 여전히 비싸지만 더 이상 새로움은 없다. 서울시 도시공간연구센터는 2023년 보고서에서 서울의 핵심 기능이 강남 단일 중심에서 복합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 또한 2030년 이후 강남은 유지의 시대, 용산은 확장의 시대에 들어선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2024년 KB 통계 기준 강남의 아파트 매매지수 상승률은 4.1%에 그쳤지만 용산은 6.7%를 기록했다. 시장의 심리는 이미 이동하고 있다. 도시의 중심은 언제나 빈 곳을 향한다. 명동이 여의도로, 여의도가 강남으로 옮겨갔듯 서울은 또 한 번의 대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강 위에서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키포인트, 서울의 중심은 완성의 강남을 지나 이제 가능성의 용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제2장, 서울의 새로운 좌표 용산. 1.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한강 중심축. 서울은 한강을 경계로 나뉘지만 이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다시 짜인다. 도시의 축이 남북으로 나뉜 시대는 이미 끝났다. 서울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은 이 변화를 공식화했다. 서울의 공간 구조를 한강 중심 순환형으로 재편한다. 이 말은 단순히 강변을 개발한다는 뜻이 아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끊겨있던 동선, 기능, 시선, 그리고 심리를 연결하겠다는 선언이다. 한강은 경계가 아니라 연결선이 된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바로 용산이 있다. 용산은 남산과 한강 사이의 평지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입지다. 북쪽으로는 도심, 남쪽으로는 강남, 서쪽으로는 여의도가 있다. 이 세 방향이 만나는 교차점이자 서울의 혈류가 집중되는 곳이다. 서울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서울의 도시기능 중심축은 용산을 중심으로 3축 구조, 즉 도심 용산 강남으로 재편될 것이라 명시했다. 도시의 중심은 늘 교통과 행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그 모든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이 용산이다. 이 시간으로 읽는 중심성 10분 도시의 탄생. 도시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작동한다. 얼마나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곧 중심의 조건이다. 용산에서 서울 주요 지역까지의 거리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광화문 10분, 여의도 12분, 삼성역 15분, 인천공항 45분이다. KTX, GTX, 지하철 14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곳, 이곳이 서울의 시간 중심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2028년 GTX 비노선이 개통되면 용산에서 송도는 25분, 청량리는 10분, 마석은 30분대로 연결된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세 개의 시간축이 모두 용산을 통과한다. 도시가 하나의 10분 생활권으로 압축되는 것이다.
유럽 도시학에서 15분 도시는 모든 생활권이 한정된 시간 안에 연결되는 이상적 구조를 뜻한다. 서울은 용산을 통해 그 개념을 현실로 만든다. 도시의 효율성이 교통망으로 결정된다면 용산은 서울의 가장 빠른 도시다. 3. 남산과 한강 사이 서울이 다시 열린다. 용산은 서울의 마지막 열린 공간이다. 한때 철도 차량기지와 군부대가 차지하던 땅,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닫힌 땅이 열리면서 서울은 다시 하나의 도시로 연결된다. 용산역 앞에서 남산을 바라보면 서울이 고르게 펼쳐져 있다. 남쪽으로는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북쪽으로는 경복궁의 지붕이 보인다. 이 두 세계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은 서울 전체에서 오직 용산뿐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를 서울의 시선이 수평으로 확장되는 지점이라 부른다. 서울의 공원 녹지 체계도 이곳에서 새롭게 정리된다. 용산공원, 한강공원, 남산공원이 한 줄로 이어지는 그린축이 완성되면 서울의 중심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자연으로 연결된다. 도시가 사람에게 다시 열린다. 4.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 속의 용산. 서울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용산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이자 한강 중심 복합도시의 거점으로 지정했다. 행정, 교통, 산업,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5대 기능 중심지 중 유일하게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2025년 3월 브리핑에서 용산은 향후 10년간 서울이 집중 투자할 유일한 신규 도심이라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구역이 아닌 도시의 중심 좌표를 강남에서 한강축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다. 국토연구원은 같은 해 대한민국 도시경쟁력 분석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용산의 토지 가치는 서울 평균 대비 2.4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시 구조의 중심이 이동하면 자본은 반드시 그 방향을 따른다. 키포인트, 서울의 중심축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논리로 지금 용산에 교차하고 있다. 제3장 국제업무지구의 해부, 도시의 설계도. 1. 묶여있던 철도의 땅이 풀리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이야기는 철로에서 도시로의 여정이다. 서울 중심에 있으면서도 이곳은 오랫동안 도시의 동선에서 제외된 땅이었다. 기차가 오가고 철도 차량기지와 군부대, 창고시설이 넓은 평지를 차지했다. 사람의 발길은 닿지 않았고 서울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지도 위의 공백으로 남았다. 도시의 심장 속에서 비어있던 이 지역은 오랫동안 서울의 블라인드 존으로 불렸다. 그러나 닫힌 땅은 언젠가 열리게 되어 있다. 서울시는 마침내 이 막힌 공간을 풀기 시작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2024년 말 용산 철도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곳의 운명이 바뀌었다. 철도기지는 경기 의왕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는 서울의 미래형 복합도시로 재탄생한다. 면적은 약 49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공원의 1.5배에 달한다. 서울 중심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일체형 개발이 가능한 곳은 이제 이곳뿐이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서울의 허파이자 엔진이 될 핵심 도시축으로 정의했다. 단순히 낡은 땅을 다시 쓰는 재개발이 아니라 서울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이곳이야말로 도심, 강남, 여의도를 잇는 서울의 시간축이 교차하는 새로운 중심이다. 이 49만 제곱미터 5개 복합존의 구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5개의 복합존으로 설계되었다. 각 존은 기능이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한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존으로 국제회의장, 금융기관, IT기업 본사, 초고층 오피스 타워가 들어서는 핵심 업무지구다. 두 번째는 리빙존으로 고급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 일과 주거가 한 공간에서 이어진다. 세 번째는 커머스존, 백화점과 쇼핑몰, 컨벤션센터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이 모이는 구역이다. 네 번째는 컬처존으로 미술관과 공연장, 호텔, 전시홀 등 문화와 관광 기능이 결합된다. 마지막 5번째는 그린존이다. 이곳은 용산공원과 한강을 잇는 수변 녹지로 산책로와 공공광장이 어우러져 서울의 중심에 열린 자연을 만든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전통적인 직주분리형 도시가 아닌
직주융합형공 공개방형 도시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의 도시 구조가 기능별로 나뉘어 출퇴근 동선이 몰리고 교통이 정체되는 반면 용산은 하나의 도시 안에서 일, 살, 휴식이 완결된다. 하루의 모든 생활이 한 구역 안에서 이어지는 도시, 이것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제시하는 새로운 서울의 모델이다. 3. 업무 주거 문화 녹지의 입체적 조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설계 핵심은 조화와 연결이다. 서울시는 이 개발에 입체도시 개념을 도입했다. 도시의 기능이 단층으로 나뉘지 않고 층층이 겹쳐진다. 지하에는 교통과 물류가 지나고 지상에는 상업과 주거가, 상부에는 공원과 보행로가 이어진다.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며 속도보다 경험이 우선되는 도시. 서울은 이곳에서 사람이 도시를 지배하는 구조를 구현하려 한다. 한강변을 따라 70층 이상 초고층 복합타워가 들어선다. 이 건물들은 단순한 오피스가 아니라 업무, 주거, 호텔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빌딩이다. 각 동은 공중 보행로로 이어져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비를 맞지 않고 보행이 가능하다. 도시의 동선이 지하와 지상, 하늘을 오가며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한강변에는 수변 문화지구가 조성된다. 뉴욕의 허드슨 야드처럼 산책로와 공연장, 공공미술 공간이 어우러진다. 그리고 남산에서 한강을 지나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완성되면 서울은 회색의 도시가 아니라 숨쉬는 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남산의 녹음이 한강으로 흐르고 그 끝에서 도시의 생명이 순환한다. 4. 허드슨 야드, 마리나베이와의 비교.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서울형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라 부른다. 허드슨 야드는 뉴욕 맨해튼 서부의 철도 차량 기지를 덮어 만든 복합도시로 업무와 주거, 상업과 문화가 공존한다. 완공 후 5년 만에 맨해튼 서쪽의 부동산 가치를 2.3배 끌어올린 세계적 성공 사례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또한 폐항만 부지를 재생해 금융과 관광, 문화 기능을 결합했다. 현재 싱가포르 GDP의 15%가 마리나베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도시의 심장을 설계로 옮긴 모델이다. 서울은 지금 이 두 도시의 교차점에 서 있다. 허드슨 야드처럼 복합적이고 마리나베이처럼 수변 중심이지만 두 도시 모두 갖지 못한 도심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완성은 서울을 단일도심 구조에서 다핵도시 구조로 전환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도시의 중심이 바뀌면 심리의 중심이 따라 움직인다. 지금 서울의 심리는 강남이 아니라 용산으로 향하고 있다. 5. 공공과 민간, 두 엔진의 결합. 이번 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성과 시장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은 코레일과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민간 디벨로퍼와 주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자금 관리 구조는 담보 신탁에서 관리 신탁으로 이어지는 이중 구조다. 이는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서울시는 이 모델을 공공이 방향을 정하고 민간이 속도를 내는 구조라고 표현했다. 여의도나 강남의 개발처럼 단일 자본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닌 공공과 민간이 함께 통제하는 공동 통제형 복합 개발이다. 이런 개발 구조는 속도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정, 도시의 가치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구조다. 서울은 이제 단순히 땅값을 올리는 도시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도시가 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하나의 지역 개발이 아니라 서울의 좌표를 다시 그리는 실험이다. 키포인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허드슨 야드이자 도시 구조를 새로 쓰는 한국형 도시의 교과서다. 제4장 도시가 바뀌면 사람의 지도가 바뀐다. 1. 도시가 움직이면 기업이 먼저 움직인다. 도시가 변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은 도시의 경제적 신경이기 때문이다. 본사가 옮겨가면 사람과 돈이 함께 움직이고 그 흐름은 도시의 심리를 바꾼다. 강남이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도 결국 기업의 이전에서 시작됐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는 종로, 명동, 여의도에 있었지만 테헤란로가 개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강남으로 옮겨갔고 그곳이 새로운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용산이다. 삼성물산, NH투자증권, CJENM,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주요 기업들이 용산 이전을 검토 중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용산 이전을 논의한 기업은 27곳,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은 용산은 2030년까지 강남을 대체할 기업 집적형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는 기업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인다. 강남이 과거의 상징이었다면 용산은 앞으로의 무대다. 이 기업이 오면 사람의 동선이 바뀐다. 기업이 들어서면 사람의 지도가 바뀐다. 출퇴근의 방향이 바뀌고 점심시간의 식당이 바뀌며 저녁의 소비 패턴이 바뀐다. 용산 일대의 변화가 바로 그렇다. KTX와 GTX, 지하철 146호선이 만나는 용산역은 이미 서울의 시간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용산역 이용객은 2022년 대비 2024년에 28% 늘었다. 사람의 발길이 늘면 상권이 살아난다. 용산역 인근 상가 공실률은 2021년 10.2%에서 2024년 3.1%로 떨어졌다. 주거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다. 용산구의 1인 가구 비율은 46%로 서울 평균 38%보다 훨씬 높다. 특히 30, 40대 고소득 직장인의 순유입률이 지난 3년간 연평균 4.8%로 강남의 2.9%를 앞질렀다. 사람들은 이미 강남의 완성보다 용산의 가능성을 택하고 있다. 3. 도시의 심리가 이동할 때 부동산의 무게중심이 바뀐다.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뀐다. 서울 부동산의 중심이 강남에 머물러 있던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심리적 확신이었다. 강남은 오랫동안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확신은 용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용산구 아파트 매매지수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강남 4.1%, 서초 3.9%를 웃돌았다. 용산 푸르지오 서밋 전용 84제곱미터는 2021년 18억 원에서 2024년 24억 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치동 레미안데치 팰리스는 같은 기간 32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강남의 고점이 용산의 상승을 견인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심리적 중심의 이동은 부동산 가격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도시의 흐름이 강남에서 용산으로 이동하는 지금 용산은 아직도 저평가된 중심이다. 중심의 좌표는 가격보다 방향으로 먼저 움직인다. 4. 자본은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방향을 따른다. 투자는 언제나 빠른 곳보다 정확한 곳을 향한다. 자본은 이미 용산의 방향을 인식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 비중에서 용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7%에서 2024년 27%로 늘었다. 외국계 자본의 투자 비율 또한 강남 21%를 넘어 29%를 기록했다. 도시의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외국 자본이다. 그들은 데이터를 통해 다음 중심을 예측한다. 2024년 블룸버그 보고서는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투자 허브는 용산이며 2027년에는 강남과 동일한 투자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 밝혔다. 자본은 이미 도시의 언어를 읽고 있다. 5. 강남은 완성의 도시, 용산은 전환의 도시. 강남은 완성의 도시다. 그곳은 이미 높은 가격과 완벽한 인프라를 가졌지만 더 이상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반면 용산은 아직 여백이 많고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강남의 빛은 이미 정점에서 퍼지고 있지만 용산의 불빛은 이제 막 켜지고 있다. 서울은 한강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지금은 강 위에서 중심이 다시 만들어진다. 용산은 도심과 강남을 잇는 연결축이자 서울의 심리적 균형점이다. 강남이 과거의 성공을 상징한다면 용산은 미래의 흐름을 상징한다. 키포인트, 도시의 심리와 자본의 흐름이 강남에서 용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의 용산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방향이다. 제5장 5년 후 용산의 미래 가치. 1. 도시의 가치, 시간으로 완성된다.
도시의 진짜 가치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서 완성된다. 지금의 용산은 공사 현장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시간의 축을 따라가면 이미 서울의 미래 한가운데 서 있다. 강남이 1980년대 산업화의 상징이었다면 용산은 2020년대 서울의 재편을 상징한다. 서울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도심 다핵화 전략 보고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완공 시점인 2029년을 기준으로 서울 중심부의 고용 인구가 15% 이상 이동할 것이라 예측했다. 단순히 일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경제축이 뒤바뀌는 일이다. 한 도시의 구조가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용산이 바로 그 지점이다. 아직은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이미 서울의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다. 도시는 언제나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설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화한다. 지금 이 순간의 용산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그려지는 도시다. 강남이 완성된 중심이라면 용산은 완성되어가는 중심이다. 도시의 중심이 이동할 때마다 서울의 시계는 다시 맞춰졌고 지금 그 시계 바늘이 한강 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 시세의 무게중심 한강 위로 옮겨간다. 2029년이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1단계 구역이 완공된다. 업무, 상업, 주거가 함께 작동하며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현재 평당 4,600만 원 선이고 강남의 핵심지는 6,500만 7,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용산은 단순히 그 사이 어딘가에 놓인 지역이 아니다. 서울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산구의 고급 주거 비중은 34%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강남구의 21%보다 빠른 상승률이다. 특히 한강 조망형 레지던스의 분양가는 이미 평당 8천만 원을 넘어섰다. 5년 뒤에는 3.32당 9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단순한 가격의 상승이 아니다. 서울의 가치축이 한강 남쪽에서 한강 중앙으로 옮겨간다는 신호다. 부동산의 핵심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심리의 중심이다. 시장의 심리가 옮겨가면 자본은 그 방향으로 따라 움직인다. 용산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심리적 이동의 증거다. 3. 제한된 공급, 집중되는 수요. 용산의 주거 공급은 극히 제한적이다. 전체 개발 면적 49만 제곱미터 중 주거용지는 15%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용산은 비주거 중심의 복합도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물량은 희소하다. 공급이 제한될수록 프리미엄은 커진다. 한편 수요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의 거주 선호 지역은 강남 36%에 이어 용산이 28%로 2위를 차지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10% 남짓이던 용산의 선호도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입지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남의 완성을 꿈꾸지 않는다. 그 대신 다음 강남이 될 곳을 찾고 있다. 2029년 국제업무지구의 주거시설이 분양된다면 청약 경쟁률은 3자릿수를 넘을 것이다. 서울 안에서 마지막 남은 고급 주거지라는 희소성과 도시 중심이 이곳으로 옮겨온다는 상징성이 그 모든 수요를 끌어당긴다. 4. 한강을 따라 흐르는 자본. 용산의 가치는 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진짜 핵심은 상업과 산업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즈니스 허브로 지정하고 여의도와 강남을 잇는 한강 중심의 경제 벨트를 구축 중이다. 이미 이 축은 서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여의도, 용산, 강남의 3축 구조가 완성되면 서울의 부가가치 30% 이상이 용산에서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여기에는 국제회의장, 컨벤션센터, 초대형 쇼핑몰, 고급 호텔 등이 들어선다. 이 시설들은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이끄는 요소가 아니라 도시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엔진이다. 뉴욕의 허드슨 야드가 도시경제를 2.3배 성장시킨 것도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가 국가 GDP의 15%를 차지하게 된 것도 같은 원리였다. 한강변에 들어설 새로운 용산의 스카이라인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자본이 흘러가는 방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용산은 서울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여의도 금융벨트가 동쪽으로 확장되고 강남의 소비 자본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자본은 점점 한강 중앙으로 모인다. 그 중심에 국제 업무지구가 있다. 5.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용산의 미래를 읽는 투자자는 숫자보다 구조를 보아야 한다. 강남의 부동산은 이미 완성된 구조 위에서 거래된다. 반면 용산은 만들어지는 구조 안에서 가치가 자라난다. 부동산 114의 장기 보유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용산 상가의 자산 가치는 평균 47% 상승했으면 같은 기간 강남은 19% 상승에 그쳤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시의 초입에 들어간 자본이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둔 셈이다. 도시의 성장 단계는 주식의 시가총액과도 비슷하다. 이미 완성된 기업의 주식은 안정적이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 확장 중인 기업은 위험이 따르지만 미래의 가능성은 크다. 용산이 바로 그런 도시다. 지금의 용산은 리스크보다 방향이, 불확실성보다 구조적 확신이 더 크다. 도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 그 방향의 끝에 서 있는 곳이 용산이다. 5년 후 서울의 지도가 다시 그려진다. 2029년이 되면 서울의 중심은 한강 위에서 다시 그려질 것이다. 국제업무지구의 완공과 함께 서울의 행정, 경제, 문화 중심축이 도심과 강남을 잇는 삼획구조로 재편된다. 그 중심에 위치한 용산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도시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서울의 중심은 더 이상 강남이 아니다. 도시의 축이 움직이는 일은 세대에 한 번뿐이다. 우리는 지금 그 전환의 순간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 강남이 과거의 성공을 증명했다면 용산은 미래의 방향을 예고한다. 도시의 진화는 언제나 불완전한 곳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서울의 진화는 용산에서 시작되고 있다. 키포인트: 용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미완성이야말로 서울의 다음 10년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가치다. 제6장 리스크와 균형의 법칙. 1. 불안 속에서 성장한 도시의 역사. 도시의 성장은 언제나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도시가 자라날 때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진동이 있다. 용산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이곳에는 기대와 불안, 확신과 회의가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이는 또 한 번의 좌초가 될지 모른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도시의 역사는 언제나 불안 속에서 진보해왔다는 것이다. 여의도도 처음에는 한강 모래밭이었고 강남 역시 논이었다. 그곳에 도로를 내고 건물을 세울 때마다 수많은 의심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 모든 리스크가 결국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냈다. 불안은 언제나 성장의 연료였다. 용산 역시 그 연속선 위에 있다. 이 복잡함이 만들어내는 방어력, 정책 리스크. 현재 용산은 완성된 도시가 아니다. 행정 절차는 복잡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의는 길다. PF 시장의 불안, 고금리 환경,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다. 그러나 도시의 진짜 가치는 이런 변수 속에서 검증된다. 리스크가 없는 개발은 없다. 다만 어떤 도시가 그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가가 다를 뿐이다. 용산은 바로 그 구조를 갖춘 도시다. 용산이 겪고 있는 첫 번째 불확실성은 정책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절차가 많고 조율이 어렵다. 그러나 그 복잡함은 동시에 방어력이 된다. 단기 자본이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구조, 즉 공공이 방향을 정하고 민간이 속도를 내는 모델이다. 과거 강남 개발이 민간 중심의 속도전이었다면 용산은 공공이 중심을 잡고 천천히 가는 방식이다. 느리지만 안정적이다. 서울시는 이 구조를 관리 신탁형 개발 모델이라 부르며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도시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부작용이 생기지만 용산은 오히려 그 속도를 제어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다. 3.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이해한 자본, 시장 리스크. 두 번째 불확실성은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금리와 경기 사이에서 흔들린다.
2023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용산은 예외였다. 거래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 보유 수요가 늘었다. 이는 단기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고 구조를 이해한 투자자만 남았다는 뜻이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진짜 자본은 방향을 찾는다. 그 방향이 지금 용산을 향하고 있다. 4. 시간은 리스크를 이기는 복리. 시간 리스크. 세 번째 리스크는 시간이다. 용산의 완성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2029년 1단계 준공 이후에도 2035년까지 순차적 개발이 이어진다. 단기적으로는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긴 시간은 도시의 가치를 안정시킨다. 시간은 불확실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리처럼 작용한다. 시간이 지나면 리스크는 줄고 신뢰는 쌓인다. 도시의 진짜 성장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축적된 시간의 결과다. 5. 리스크를 설계한 도시. 구조적 안정성. 결국 리스크를 이기는 것은 구조다. 용산의 개발은 과거처럼 무리한 차입이나 투기 자본에 기대지 않는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금융이 삼각축으로 맞물려 있다. 자금은 신탁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사업은 공공의 틀 속에서 진행된다. 즉, 리스크가 구조 속으로 흡수되어 있다. 도시의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도시의 일부로 설계한 것이다. 이것이 용산이 가진 진정한 안정성이다. 6. 불완전함 속의 균형. 진화의 도시. 도시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안정이 아니다.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일이다. 용산은 지금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 서 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공사가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행정 절차가 늘어지고 일정이 밀려도 이 도시는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의 성장에는 늘 불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동이 없는 도시에는 발전이 없다. 균형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며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다. 강남이 한때 불확실한 땅이었듯 지금의 용산 역시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불완전하다는 것은 곧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확실한 안정보다 성장의 진동이 있는 곳에 미래의 가치가 숨어 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구조를 이해하는 자만이 그 미래를 잡을 수 있다. 결국 도시의 리스크와 균형은 하나의 동전이다. 강남의 안정 속에는 더 이상의 성장 여지가 없고 용산의 불안 속에는 확장의 여백이 있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도시를 원하지만 실제로 가치는 흔들리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용산의 불안정은 서울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키포인트. 도시의 불안은 위험이 아니라 진화의 신호다. 리스크를 감수한 자만이 도시의 균형점 위에 설 수 있다. 제7장. 그래도 당신은 용산을 선택해야 한다. 1. 불완전한 곳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도시는 결국 선택의 결과다. 누군가는 불안정함 때문에 멀리하고 또 누군가는 그 불안 속에서 미래를 본다. 용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수많은 해석이 공존한다. 언제 완공될까? 투자 타이밍은 아직 아닐까? 혹시 강남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도시가 변곡점에 설 때마다 이런 질문들은 반복된다. 그러나 변곡점이란 결국 새로운 축이 세워지는 순간이다. 지금의 용산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지만 도시의 역사는 늘 미완의 곳에서 진화해왔다. 완벽하게 닦인 길에서는 새로운 방향이 생기지 않는다. 이 리스크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강남이 한때는 서울의 변두리였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논밭이던 그곳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빌딩이 세워질 때 사람들은 리스크라 불렀다. 그러나 그 리스크가 바로 기회였다. 용산도 지금 그와 같다. 도시의 중심이 이동할 때 사람들의 인식은 가장 늦게 따라온다. 아직 많은 이들이 강남을 기준으로 도시를 읽지만 도시는 이미 한강 위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늦을 뿐 시간의 방향은 이미 용산을 향하고 있다. 3. 심리가 움직이는 곳에 시장이 만들어진다. 투자는 결국 심리를 읽는 일이다. 사람의 심리가 머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인 곳에 새로운 구조가 생긴다. 지금 서울의 심리는 완성보다 전환을 향해 있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처럼 2030년대 서울은 단일 중심이 아니라 다핵 구조로 재편된다. 여의도는 금융의 도시, 강남은 소비의 도시, 그리고 용산은 연결의 도시가 된다. 이 세 축의 중심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다. 도심과 강남을 잇는 이 중간 지점은 단순한 위치적 중립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생명체의 심장부가 되는 자리다. 4. 도시의 방향을 읽는 자가 미래를 가진다. 용산의 가치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시간의 가치다. 눈앞의 시세보다 방향의 무게가 더 크다. 도시의 축은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이는 소수가 바꾼다. 여의도 금융벨트가 태동하던 시절 그곳에 먼저 들어간 자본이 다음 세대를 바꿨다. 마찬가지로 용산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초입에 들어선 사람들은 도시의 미래에 투자하는 셈이다. 지금은 기다림의 구간이지만 도시의 성장은 기다림을 배신하지 않는다. 5. 완성의 도시가 아닌 전환의 도시를 선택하라. 용산의 완성은 단지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물리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의 균형이 바뀌고 사람의 동선이 바뀌며 심리의 축이 이동한다. 도시의 흐름이 강남에서 용산으로 옮겨가면 그곳의 부동산 가치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시장의 변화는 언제나 심리보다 늦게 온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아직 시장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을 때 도시의 방향을 읽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 물론 용산의 길이 순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전히 복잡한 행정 절차가 남아있고 금융시장의 불안도 존재한다. 그러나 도시의 본질은 완벽한 안정이 아니라 불완전한 균형 속에서 만들어지는 조화다. 완벽히 계산된 곳은 이미 기회가 지나간 곳이다. 용산의 불완전함은 미완성의 증거이자 가능성의 징표다. 도시의 진화는 언제나 불안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새로운 중심이 태어났다. 6. 강남은 완성의 상징, 용산은 전환의 상징. 강남은 완성의 도시다. 모든 것이 이미 갖춰져 있고 예측 가능하며 더 이상의 여백이 없다. 반면 용산은 여전히 비어있고 그 비어있음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 강남의 성공이 과거를 증명했다면 용산의 성장은 미래를 예고한다. 도시의 주도권은 언제나 과거의 안정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읽는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결국 선택은 단순하다. 당신은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살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질 도시를 살 것인가. 누군가는 용산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겠지만 도시의 역사는 언제나 그 시점에 들어간 사람이 썼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용산을 선택한 사람들은 도시의 방향을 미리 본 사람들이었다. 키포인트, 도시의 중심은 이미 움직였다. 완성된 강남이 아닌 만들어지고 있는 용산에 서울의 다음 10년이 있다. 에필로그. 도시는 흐른다. 도시는 언제나 멈추지 않는다. 건물은 낡고 사람은 떠나도 도시의 맥박은 계속 뛴다. 그 박동은 길 위의 발소리로, 창문 너머의 불빛으로, 그리고 강을 따라 흐르는 바람으로 이어진다. 서울의 중심은 늘 바뀌어 왔고 그 변화의 끝에는 언제나 사람의 선택이 있었다. 용산의 이야기도 결국 사람의 이야기다. 한때 이곳은 닫혀있던 땅이었다. 기차가 드나들던 철길이 도시를 가르고 군부대의 담장이 사람의 발걸음을 막았다. 그러나 도시의 생명은 언제나 닫힌 곳을 열어젖히는 데서 시작된다. 용산은 그렇게 깨어나고 있다. 그 변화는 소음처럼 거칠지만 그 속에는 생동이 있다. 도시는 늘 불완전한 상태로 움직이고 그 불완전함이 바로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다. 강남이 완성의 도시라면 용산은 전환의 도시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두 도시가 서로를 비춘다. 강남의 불빛은 안정의 상징이지만 용산의 불빛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비춘다. 사람들은 완성된 도시에서 안심을 얻지만 완성되지 않은 도시에서 미래를 본다. 도시의 진짜 가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다. 시간이 흐르면 도시의 지도는 다시 그려진다. 누군가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속에서 길을 찾는다. 용산의 변화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도시는 스스로의 길을 찾고 사람은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선택을 한다.
언젠가 서울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이어진 녹지축과 빛의 라인이 하나의 새로운 중심을 이룰 것이다. 그 중심은 숫자나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시간의 누적이 만든 결과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도시는 멈춘 적이 없었다. 단지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 용산은 그 방향 위에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들만이 다음 시대의 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키포인트: 도시는 멈추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은 용산을 향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름을 읽고 통찰로 나아가는 시선. 이창수의 부동산 인사이트.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